안녕하세요. 인생 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관입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시고요. 상동역 티파니 치과의 정은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역에 소재한 티파니 치과 원장 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장님 모신 데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심리치료 관련해서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장님 심리치료 전문가신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심리 영역에서 가장 핫한 진료 영역 중에 하나예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이게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겉표면의 삭제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겉표면을 많이 깎고 그리고 이제 두꺼운 보철물을 붙이는 진료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라미네이트는 하지 말아라. 나중에 시리고 그리고 잘 떨어지고 잘 부러지고 부작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관념이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흔히 부르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요 치아의 삭제를 굉장히 최소화시키고 0.2에서 0.3mm 정도의 굉장히 얇은 소위 필름이라고도 부르는 굉장히 얇은 보철물을 붙여서 치아가 보존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치료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삭제인가요? 네. 이거를 되게 흔히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거는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완전 무삭제일 수도 있고 약간의 삭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튀어나온 치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철물의 두께가 조금은 있다 보니까 붙였을 때 약간 돌출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 두께에 해당하는 아주 얇은 한꺼풀을 좀 삭제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삐뚤빼뚤한 치아가 있을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외방점 기준으로 치열이 형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 보철물의 두께가 약간 두꺼워지고 아무래도 돌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 돌출량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 최외방점은 어느 정도 삭제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치아가 굉장히 치열이 고른 경우에는 완전 무삭제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삭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치아에 불필요한 삭제량을 최소화하고 치아를 보존하는 의미에서의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질문 많을 것 같은데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파절되지 않는 한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기존의 보철물은 굉장히 탈락이 잘 됐어요. 두꺼워서. 근데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요. 근데 휴대폰에 필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정 필름 그런 것처럼 안 떨어지잖아요. 네네.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것처럼 충격이 이렇게 크게 가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탈락되거나 파절되지 않는 한은 계속 쓰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주의사항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치아 보존적인 술식이긴 하지만 보철물을 부착을 하다 보니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미세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갭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치아 사이에 치실 관리를 좀 잘 해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원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철물이 너무 두껍게 제작이 되거나 붙이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남아있는 경우나 아니면 보철물과 치면이 딱 달라붙어서 매끄럽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턱이 지고 각이 진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이 저류가 되는 부분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접착 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고 관리해주시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어떤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필요할까요? 저희 원에 내원해서 라미네이트를 진행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가장 적합하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외소치나 아니면 배럴 쉐입이라는 등의 치아 형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외소치라고 하면 치아의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로 앞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 내지 두 개. 그래서 외소치가 있는 환자나 아니면 배럴 쉐입이라고 해서 술통 아시죠?
원래는 치아는 이제 밑으로 갈수록 치은 네네. 연에서 이제 절단연으로 갈수록 좀 더 두꺼워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배럴 쉐입은 술통 모양처럼 가운데 부분이 가장 두꺼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치아가 공간이 없는 데에도 공간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공간을 닫아주세요라고 오는데 사실 치아끼리는 붙어 있거든요. 다만 가장 접촉하고 있는 이 최접촉점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이 좀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아의 형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레진이나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하는 술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아에 삭제가 없이 간단하게 붙이는 술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적합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으신 경우에요.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다 보면 기존에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를 삭제해서 크라운을 하시거나 공간에 닿는 크라운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정을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크라운의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교정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런 경우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아의 삭제는 없이 그리고 또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치아 교정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치아 사이에 이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이제 까만색 공간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정을 하다 보면 치조골이 높거나 아니면 잇몸이 차오르지 않아서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공간을 두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신경이 쓰인다. 이게 거울 보면 자꾸 여기만 보여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붙이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보존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로는요. 영구적인 치아 미백을 원하고 아주 약간의 심리적인 치열을 원하시는 경우 빠르게 네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약제를 이용한 치아 미백의 경우에는 치아에 손상 없이 색조를 좀 밝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치아를 조금 인위적이더라도 밝게 하고 싶으신 분들, 주로 좀 방송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나는 카메라를 앞에 서서 인위적이더라도 많이 밝은 치아를 원하시는 분들, 하지만 치열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빠르고 또 영구적으로 치아의 색조를 밝게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